이 방송이 된 다음에 제일 화제가 됐던 부분이 우리나라 그 주가 코스피를 5천으로 가게 하겠다. 그것도 임기 내 5천. 지금이 이제 3천이 조금 넘는데 5천으로 가게 하겠다라는 뭐 공약 아닌 공약을 그 말씀을 하셔서 이것이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그 분들이 좀 기분 좋아하셨죠. 그래서 물론 그런 목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에 이제 논거가 무엇이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뭐 결론보다도. 그 논거를 보면 저희가 한번 그걸 같이 보고 시작을 할까요? 클립을? 지금은 제가 보기엔 불투명성입니다. 무엇의 불투명성이? 시장의 불투명성이죠. 그러니까 혹시 여기 이제 투자했다가 혹시 나도 털리지 않을까?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제 구조 자체가 매우 왜곡되어 있다는 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예를 들면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들도 보면 네. 중소기업들이 사실 효율을 발휘할 수 없는 불공정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기술 탈취, 그다음에 경영 성과 탈취라든지 뭐 단가 후려치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의 유망한 중소기업인들이 사실 해외로 막 탈출해요. 기업 경제 환경 토대가 나쁜 거죠. 이런 이제 구조의 문제, 또 네. 성장성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약간의 좀 불이익이 있죠. 결국 저는 시장의 투명성, 공정성, 그다음에 성장성, 수익성 뭐 이런 것들에서 좀 밀린다. 제일 핵심은 저는 투명성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저 부분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대중소기업 간의 어떤 불균형한 힘 관계는 저는 뭐 교정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거랑 지금 코스피하고 어떤 상관이? 그 대중소기업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말하자면 그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이슈에 대한를 제기한 거일 수는 있지만은 그게 과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의문이 있고 그래서 점수는 글쎄 한 70점? 네. 65점? 이 정도쯤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더 박하게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한 4가지 정도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는 경제 기초 체력이 튼튼해야 된다. 기업의 펀더멘털이 좋아야 된다. 두 번째는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돼야 되고 공시가 돼야 된다. 또 세 번째는 당연히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신 나쁜 놈들을 때려잡아야 된다. 불공정 행위, 공정성. 그리고 네 번째가 기업의 가버넌스가 좋아야 된다. 대주주가 소액주주를 착취하는 게 없어져야 된다는데 굳이 4개의 답 중에 하나 정도 대답하시고 다른 하나는 김우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엉뚱한 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잘 들어도 C, D 뭐 이 정도거든요. 근데 이거 뭐 현란하게 말씀하시냐 말씀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헷갈려요. 그래서 C 정도나 D 정도 나올 답인데 4가지 중에서 하나 얘기하고 하나를 제대로 못 얘기했는데 우와 A라고 하는 게 전 너무 웃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으면 현란해요. 다 그럴듯해. 잘 모르면.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지금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소기업 간의 그 힘의 불균형 문제는 뭐 고쳐져야 되는 문제지만 대기업이 중소기업한테 뭘 자꾸 탈취하고 뺏어가고 이렇다면 대기업 중심의 코스피가 저평가될 이유는 또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들으면 뭐 굉장히 대단한 얘기인 것 같은데 별로 그렇게 아기가 맞는 얘기는 아닌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굉장히 정의롭고 뭐 이것만 해결되면 주가가 많이 오를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맥주 마시면서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우와 경제 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저는 그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사실 얼마나 디스카운트 돼 있느냐, 디스카운트 된 것의 원인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후보께서 그 중에서 일부를 말씀하시는 것도 맞고 그러나 뭔가 이렇게 좀 포괄적인 그림을 갖고 계신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을 저희가 좀 받았고요. 그리고 좀 엉뚱한 관점을 좀 갖고 있다는 느낌도 갖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주제를 다뤄봤는데 사실 이걸 좀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해체를 하면 밤을 새고 얘기해도 모자란데 그래도 오늘 첫 시간이니까 그저 아주 간단하게 했고요. 다음번에는 좀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다른 해체를 다른 각도에서 해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3프로TV 90분을 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마무리 말씀으로 이 후보님의 어떤 경제관 에 대해서 어떤 점이 좀 인상적이었다. 좋든 나쁘든. 뭐 임기응변 이런 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는 말씀 많이 하셨지만 마지막으로 마무리로 이분의 경제관에 대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셨는지 우리 김우진 교수님부터 한번 해주시죠.
예, 오늘 이 후보 나오셔가지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 윤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일관되게 일관성이 없다. 저는 이제 그것이 말하자면 제가 헷갈리는 게 앞에는 이제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 그래서 빅거버먼트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또 시장의 자율성과 혁신을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뭐를 강조를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여기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내가 투자 의사 결정을 지금 해야 되는데 그럼 지금 부동산에 관련돼서는 세금이 늘 건지 줄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이 있고 불확실성이 있다 보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면 모든 경제 주체들이 활동을 이거를 활발하게 하기가 어렵고 그러면 이게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많죠. 그 점이 저는 제일 우려가 되는 지점입니다. 우리 이 교수님은요? 저는 이분을 이제 오랫동안 연구 아니 이재명학을 제가 이제 제대로 한 건 아니지만 좀 보면 일단 지금 역사관이 우리나라가 외세의 힘에 의해서 분단이 되고 나라가 이제 세워질 때 좀 잘못 세워진 면이 있지 않느냐. 나쁜 놈들이 이제 나라를 이제 접수해가지고 시작했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철학적으로 보면 억강부약 대동세상. 이 세상이 지금 바르지 않은 것은 나쁜 놈들이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제는 대기업을 때려잡으면 해결된다. 부동산은 다주택자를 때려잡으면 해결된다. 주식은 사기꾼과 나쁜 놈들을 때려잡으면 해결된다. 은행은 돈 버는 은행을 족치면 된다. 때려잡으면 된다. 사회, 토착외구를 때려잡으면 된다. 정치, 적폐를 때려잡으면 된다. 뭐 이런 식의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경제도 그대로 투영이 돼서 정부는 선한 것, 그리고 뭐 민간은 뭔가 믿을 수 없는 것.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면 잘 되는 것, 그리고 공공이 커져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요새는 큰 정부, 작은 정부를 얘기를 하면 창피하죠. 그렇죠. 사실은 스마트한 정부, 그렇죠. 똑똑한 정부, 꼭 할 일을 정부가 찾아서 필요한 만큼 잘하는 정부가 중요한데 그 점에서 매우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본인이 굉장히 똑똑한 줄 알고 그걸 워낙 말씀을 잘 하셔서 잘 모르는 사람은 다 홀라당 넘어간다. 이게 이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산업전환 얘기하시면서 국가의 대대적인 투자 얘기하시는 게 저는 이게 지금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대인가? 막 그리고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을 막 예를 들잖아요.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분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뭐 신재생 에너지처럼 민간이 들어오려고 하지 않은 산업에 대해서 국가가 지금 선도적인 투자를 하는 거는 뭐 누구나 동의하지만 마치 산업적인 그 전환 자체 그리고 국가의 성장의 원동력을 국가가 해야 된다는 것은 참 그 21세기에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나 싶을 정도로 시대착오죠. 갈라파고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기본 그의 교양이 없어요. 네. 저도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은 이분의 경제관이라고 할 때 어떤 점이 인상적이었냐면 우리 김우진 선생님이 아까 일관성이 없다는 일관성을 지적을 하셨는데 그거랑 같이 사실 같은 맥락인데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국토부유세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 기자들이 국토부유세를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를 아무도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이제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 일관성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은 원래 그런 분이니까 라고 포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도 그러니까 이분의 태도가 뭐냐면 어제까지 제가 한 말을 믿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전처럼 뭔가 이게 제조업 기반의 이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정말 4차 산업혁명이고 모두가 굉장히 창의적인 힘을 발휘해야 되고 이러려면 굉장한 신뢰가 필요한 사회거든요. 내가 이만큼 노력하면 이만큼을 얻어올 수 있을 때 그걸 믿고 자기 노력을 이만큼 들이는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뭔가의 원칙과 기준이 분명한 사회라는 어떤 품격 있는 사회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 젊은 세대 2030 세대들이 원하는 거는 뭐 정부에서 5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주는 거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 환경이 안정돼 있어서 그렇죠. 예를 들면 집을 뭐 그냥 로또처럼 뭐 사회적 합의로 뭐 처음 뭐 신혼 청년 짓긴 지어야 되겠지만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되고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 모기지를 얼마 얻어서 그렇죠. 얼마를 내면 어느 정도 되겠구나라는 계획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렇죠. 안정된 선진사회 맞아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것인데 음. 지금 그거와 그러니까요. 역주행을 하고 음. 있죠. 이게 뭔가 무슨 사회의 어떤 도덕의 문제라기보다 어떤 사회 수준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런 우리가 전반적으로 가지게 된 어떤 기대치를 굉장히 옛날로 돌려버리는, 우리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우리가 이 정도의 품격은 이제 가지고 있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한 30년 전으로 돌려버리는,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를 믿었어? 이런 느낌을 저는 이게 우리나라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에 굉장한 그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좀 냉정하게 좀 생각하고 좀 성찰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런 표현도 음. 하세요. 그 국민들을 설득해 보겠다. 설득해서 그러면 굉장히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면 설득을 언제까지 하는 건지, 어떻게 하면 설득이 된 건지 안 된 그렇지, 건지, 이걸 하시겠다는 건지 안 하시겠다는 건지가 이게 알 수가 없으니까 설득당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경제 주체들이 의사결정하기. 그러니까 이거 뭐 단지 경제 문제만이 아니라 어떤 사회의 그 사회가 굴러가는 운영 원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거보다는 좀 나은 사회에 살고 싶다. 또 살고 있다고 우린 믿었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오늘 좀 이 방송이 끝나면 뭐 본인들은 이재명이 경제 대통령이야 나라를 구했어라고 이제 환호를 하셨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주일 전에는 이 구국의 소리 삼포가 진짜 구국을 했다는 것을 우리 윤희숙 박사님께서 확실히 오늘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진짜 우리 3프로 TV가 미필적 구국, 미필적 구국의 방송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방송 나가고 여러분들의 그 댓글 반응을 통해서 또 조회수 반응을 통해서 이런 식의 그 시간이 여러분들께 유용하다는 판단이 서면 앞으로도 이런 기획을 계속해서 이 두 분 교수님 모시고 계속 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너무 오랜 시간 또 공부해 오시고 90분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초콜릿을 한 10개쯤 먹으면서 봤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두 분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국민들께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정말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